자, 다음으로 세 번째 상수와 변수 그리고 자료형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상수라는 부분은요, 고유한 데이터의 값으로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개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 74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 값이라든지 아니면 A라는 문자 값, 아니면 김승현이라는 문자의 이름, 혹은 야구공이라든지 혹은 탁구공이라든지 그 데이터 자체의 어떠한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 그것을 보고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반으로 쪼개면 반으로 쪼개진 야구공이 되지 그것의 실질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성질 변하지 않는 형태의 하나의 데이터 값, 개체, 그것을 보고 상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이러한 상수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상수를 저장하는 공간, 그것을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 변수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상수를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 그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상자를 한 2개 정도 구해서 그 상자 둘 속에다가 야구공을 넣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야구공 자체는 상수가 되는 거고 야구공을 담은 상자는 바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라운드 2에서 JVM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JVM의 메모리를 설명을 드렸을 때 메모리라는 그 영역 자체는요. 수많은 공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메모리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이러한 메모리는 2바이트 시스템의 메모리일 때는 65,536개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4바이트 시스템, 자바가 4바이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4바이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42억여 개의 바이트 수가 메모리 영역상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한 메모리 영역상의 데이터, 그것의 공간을 각각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러한 변수들의 공간을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들에다가 다시 말하면 그 공간들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상자 속에다가 야구공 2개를 넣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야구공 첫 번째 상자에는 빨간색 공을 넣었고 두 번째 상자에는 노란색 공을 넣었다. 이럴 때 야구공이 어느 상자에 어떤 공이 들어있는지 겉만 봐서는 모르겠죠. 그래서 겉에다가 레이블 하나를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빨간색이 들었다. 레드. 이쪽에는 노란색이 들었다. 옐로우. 이러한 식으로 이름들, 변수통에 대한 이름, 그것이 바로 변수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명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용자 정의 명칭으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 74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요. 좀 더 큰 공, 다시 말하면 탁구공, 야구공, 축구공 이러한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러한 공들을 담기 위한 상자의 크기는 각각 달라야 되겠죠. 야구공을 담기 위해서는 적정한 크기의 상자가 필요하더라면 축구공을 담기 위한 상자는 그 야구공 상자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그리고 탁구공을 담기 위해서는 야구공 상자보다 작은 상자라도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언어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상자가 있듯이 언어에서도 그러한 상자의 개념이 있는데 상자의 크기 개념요. 그 상자의 크기 개념이 바로 자료형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료형이라는 것은 변수의 크기를 규정지어 미리 만들어둔 크기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요 바로 다음부터 배우시게 되는 내용이 바로 자료형입니다. 이 자료형에는 자바는 총 8가지 자료형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래퍼 클래스나 아니면 스트링 클래스와 같은 것들도 자료형의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